안녕하세요. 저는 Pan-Cancer Proteogenomics Connects Oncogenic Drivers to Functional States 논문을 읽고 이번 저널 클럽을 준비하게 된 이번에 연구실 석사 1학기차 유예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먼저, 아이고,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먼저 암과 관련된 유전 변이를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튜머 서프레서 진, 즉 종양 억제 유전자로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가진 유전자입니다. 다음으로 프로토 엉커진은 엉커진이 되기 전 단계의 유전자라는 뜻인데요. 엉커진은 종양 유전자로서 그 자체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튜머 서프레서 진이나 프로토 엉커진의 변이가 생기면 암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캔서 드라이버 진이라고 부르고 이 논문에서는 이런 드라이버 진들이 암을 발생시키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는 CPTAC의 데이터인데요. Clinical Proteomics Tumor Analysis Consortium의 약자입니다. 10개 암종의 1000개 이상의 샘플로부터 유전체, 메틸레이션, RNA, 단백체, 인산화 단백체 등 대규모의 데이터들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체세포 드라이버 뮤테이션의 영향을 단백질 단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보다 프로틴과 포스포프로테인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 것이 이 연구가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판캔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암종에 걸친 분자적 특성에 집중한 논문입니다. 기존의 제노믹스 중심의 판캔서 연구에서 프로테오믹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연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암종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유전체, 전사체, 단백질, 인산 단백질 등등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킨 만큼 논문이 양이 많고 복잡하고 분석도 되게 다양한데요. 그래서 조금 메인 흐름으로 보이는 몇몇 분석만으로 조금 추려서 발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전체적인 데이터의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여드리고 암 관련 돌연 변이가 바로 해당 단백질에 영향을 주는 시스 에펙트 분석,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틴-프로틴 인터랙션 분석, 그리고 암 변이가 관련 없는 다른 단백질에 영향을 미치는 트랜스 에펙트 분석, 다음으로 카이네이스 액티비티, 그리고 단백질 전체에 미치는 글로벌한 영향을 평가하는 알고리즘 순서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암 뮤테이션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넓은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주로 진행한 그룹은 워싱턴 대학교의 딩 랩으로 암 프로테오지노믹스, 드러그 트리트먼트, 프리시전 메디슨이 주요 연구 분야인 연구실입니다. 여기 딩 랩의 딩 교수님이 이 데이터의 출처인 CPTAC이나 아니면 TCGA라는 또 다른 대규모 암 코호트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툴 개발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최근 논문을 보았을 때도 판캔서나 아니면 특정 암에 대해서 또는 암의 특정 시그널링 과정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며 대충 쓱 봐도 대갈 랩이구나 싶은 저널과 인용수를 갖고 있는 랩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튜머 베리어빌리티 클러스터링입니다. 튜머 베리어빌리티, 즉 종양에서 나타나는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인산 단백체 단위의 변이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CPTAC 전체 샘플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 멀티오믹스 클러스터로 나타났는데요. 각각의 클러스터의 특성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A입니다. 여기 히트맵의 위에 세 줄을 보시면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캔서 타입, MSI 스테이터스, 이뮤 서브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샘플의 분포를 보고 어떤 암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다음으로 마이크로세틀라이트라는 유전자 전체에 걸쳐 짧은 DNA 서열이 반복되어 배열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마이크로세틀라이트의 돌연 변이인 MSI 양상은 어떤지, 그리고 면역 형태는 어떤지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A의 경우 캔서 타입에 대해서는 PDAC, 즉 췌장암은 적고 난수암과 대장암 샘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MSI는 높았고 전반적으로 이뮨 코어디 샘플이 많았는데 이는 종양 주변과 내부의 면역 셀프의 활성이 억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의 경우 에스트로겐에 디펜던트한 유전자의 단백질 발행이 높았고 인산 단백질의 경우 DNA 리페어와 관련된 것이 많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클러스터 B입니다. 이 경우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라고 하는 그런 편평 상피에서 발생하고 피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종양이 많이 분포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이뮨 인필트레이션을 보이는데 이는 면역세포가 종양 조직 내에 침투하여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히트맵의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각 온코되는 뮤테이션에 대한 비율을 볼 수 있는데요. 클러스터 B에서는 다른 클러스터들에 비해서 CDKN2A나 TP53진 변이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유전자 모두 잘 알려진 튜머 서프레서 진으로 CDKN2A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고 TP53은 종양 발생을 억제하는 유전자라서 이 유전자들의 변이 발생 시 암이 생기기 쉬운데 클러스터 B에서 특이적으로 해당 변이들이 많이 발생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 발현의 경우 DNA 레플리케이션, 면역 시스템, 세포 주기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많은데 앞서 많은 변이가 발생하였던 CDKN2A 유전자와 관련된 단백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C와 D입니다. 클러스터 C는 폐선암이 많이 분포하였고 Extracellular Matrix Organization 시그널 관련 단백질과 BGFA, BGFR2 pathway라고 하는 혈관 생성과 관련된 패스웨이가 인리치되어 있었습니다. 클러스터 D에는 그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이 많았고 티로신 대사와 세포 주기에 관여하는 MEPK 시그널링 관련 단백질 발현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클러스터 모두 면역세포가 활성화된 이뮨웜 상태가 많았고 세포 성장과 분열 신호 전달 관련 유전자인 PRAS 진의 뮤테이션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자가 단백질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시스 에펙트 관련 분석 내용입니다. 암과 관련되어서는 유전 변이는 단백질 전체에 걸쳐 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장 가깝고 강한 영향은 그 변이 자체가 전사되고 변형되어서 생긴 단백질과 인산화 단백질 단위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스 에펙트를 분석하기 위해 캔서 드라이버 진의 뮤테이션이 RNA, 프로틴, 포스포프로틴 레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 찾아본 결과입니다. 위의 히트맵은 판캔서 전체에 대해서, 아래 히트맵은 특정 암 코호트에 대한 결과인데 먼저 위의 결과를 보시면 X축에서는 뮤테이션이 일어난 진이, Y축에서는 그로 인해 RNA, 프로테인, 포스포릴레이션이 영향을 받아 변화가 생긴 정도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뮤테이션에 대해서는 프로틴과 포스포릴레이션 레벨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ARID1A, RB1 같은 튜머 서프레서 진의 경우 다운 레귤레이션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히트맵인 각 암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도 대부분 판 캔서 분석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난 진들과 겹쳤지만 편평성피세포암의 CLR3 유전자, 두경부암의 너치1 유전자와 같이 특정 암에서만 유니크하게 나타나는 케이스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NAT라고 하는 Normal Adjacent Tissue로 튜머 근처에 있는 정상 조직 데이터를 함께 분석한 결과입니다. ARID1A 유전자는 앞에서 보셨던 히트맵에서 변이가 일어났을 때 단백질의 다운 레귤레이션이 일어나는 유전자였습니다. 이런 ARID1A 변이가 있는 튜머, 그리고 그 튜머의 Normal Adjacent Tissue라고 그 NAT 조직과 ARID1의 변이가 없는 와일드 타입 튜머의 그 프로틴 어번던스를 비교했을 때 ARID1의 유전자의 와일드 타입, 즉 변이가 없는 튜머 샘플에서는 엘리베이티드 그 튜머 어번던스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STK11 유전자의 영향도 살펴보았을 때 STK11 유전자 변이가 있는 튜머는 NAT보다 낮은 프로틴 어번던스를 보였는데 SKT11 변이가 없는 튜머에서도 NAT보다는 낮은 프로틴 어번던스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정 뮤테이션은 특정 시스 임팩트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미센스 뮤테이션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퓨테이티브 oncogenic missense mutation에 대한 시스 에펙트 어널리시스를 진행했을 때 11개의 판 캔서, 15개의 코호트 스페시픽 시그니피컨트 이벤트를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TP53 유전자 변이의 경우 프레임 시프트 인델이나 넌센스 뮤테이션에서는 더 낮아진 프로틴 어번던스를 보였던 반면에 미센스 뮤테이션에서는 더 높은 프로틴 어번던스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변이가 일어난 아미노산의 위치에도 집중을 했었는데요. 아미노산의 RSA를 비교 분석한 건데 여기서 RSA는 Relative Solvent Accessibility로 용매가 얼마나 해당 아미노산에 접근 가능한지, 즉 얼마나 해당 아미노산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보시면 튜버 서프레스 진에 나타난 미센스 뮤테이션이 온코진에 나타난 미센스 뮤테이션보다 더 RSA 스코어가 낮은 것을, 즉 아미노산이 더 단백질의 안쪽에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텐이란 단백질 구조에서 변이 아미노산의 위치를 보았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의 안쪽에 뮤테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결과들은 암에서 미센스 뮤테이션이 특정 튜머 서프레서에 대해서 프로틴 어반던스를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마틱 뮤테이션이 프로틴 인터랙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단백질과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요. 이 인터랙션 분석 자체는 그 CP탁에서 측정되진 않았지만 알려져 있는 그런 단백질 상호작용 페어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특히 많은 수의 그 인터랙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수록 단백질 간의 더 높은 코릴레이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의 암 관련 유전자를 포함한 그 인터랙션 페어와 10개 암종의 코릴레이션을 구한 피규어가 요 C입니다. X축이 단백질 인터랙션 페어, Y축이 10개 암종이고 빨간색의 양의 코릴레이션, 파란색이 음의 코릴레이션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암 유전자를 포함하는 그 대부분의 인터랙션이 코호트의 일부와만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 단백질 상호작용이 조직 특이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피규어 D는 두 암종인 신장암과 교모세포 중에서 두 프로틴 인터랙션 페어의 코릴레이션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mTOR가 신장암에서는 릭토르 단백질과 연관성을 보이고 교모세포 중에서는 RpTOR만 연관성을 보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암종에 대한 PPI의 플라스티시티를 보여주면서 RNA와 동시에 단백질 측정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커피 넘버 알터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프로틴 인터랙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커피 넘버 알터레이션, 줄여서 CNA는 암 유전자가 복제되거나 튜머 서프레서 진이 삭제되는 등의 병의 종류를 나타내고 암에서의 CNV 같은 개념입니다. 특정 드라이버 유전자의 CNA가 발생할 때 이로 인해 코딩하는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피규어 2는 이제 캔서 드라이버 진에서 CNA가 나타나는 경우에 differentially expressed 프로틴들을 나타내는데요. 라벨 왼쪽이 캔서 드라이버, 오른쪽이 프로틴 인터랙터를 나타내고 총 32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드라이버 진의 CNA로 인한 프로틴 어번던스가 실제로 다른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볼케이노 플러스의 릭토르드 유전자가 생긴 릭토르 유전자에 생긴 CNA로 네. 그 릭토르 진의 어번던스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상호작용하는 MAPKP1 단백질까지 어번던스가 일어났는데요. 피겨 G를 보시면 CNA가 일어나지 않은 와일드 타입에 비해 CNA가 일어난 앰플리케이션 쪽에서 MAPKP1 단백질 어번던스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릭토르 유전자에 생긴 CNA는 릭토르 단백질 어번던스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MAPKP1 단백질 어번던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릭토르 유전자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MAPKP 단백질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릭토르의 CNA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분석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드라이버진에서의 온코제닉 뮤테이션 자체가 프로틴 인터랙션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볼케이노 플러스로 확인을 해보았을 때 51개의 프로틴 인터랙션에서 단백질의 상호작용의 정도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MAD4 유전자와 SMAD2 유전자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보면 오른쪽의 와일드 타입 코릴레이션보다 왼쪽의 그 SMAD4 뮤턴트식 그 코릴레이션이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같이 보시면 두 단백질이 상호작용하여 만나는 지점에 뮤테이션이 생긴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 이펙트 분석입니다. 소마틱 뮤테이션에 해당 진의 프로틴뿐만 아니라 더 거리가 있는 분자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트랜스 이펙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자에 여러 가지 뮤테이션의 트랜스 이펙트가 쌓인 것을 바탕으로 뮤테이티드 캔서 진의 여러 쌍들의 기능적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고, 각 드라이버 진의 단백체, 인산 단백질, 트랜스 이펙트를 다른 드라이버 진과 코릴레이션을 구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드라이버 진 간의 코릴레이션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그중 가장 높은 시밀러 뮤테이션을 보인 것이 KEAP1과 NFE2L2 진입니다. 두 유전자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었는데 KEAP1 유전자가 트랜스크립 팩터인 NFE2L2와 결합을 하면은 이 NFE2L2의 분해를 일으키면서 관련 유전자의 전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킵1 유전자와 NF2L2 유전자의 트랜스펙트 스코어를 보시면 관련된 단백질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두 유전자의 변이는 모두 NF2L2 단백질을 안정화시켜 이 TF의 트랜스크립셔널 타겟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킨다는 점입니다. 킵1 NF2L2 진의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와 와일드 타입에서 단백질 발현을 비교해 보면 NF2L2의 타깃 진들이 높게 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이네이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각 암종에서 뮤테이션으로 인한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분석할 점은 LUAD인데요. 이 EGFR 뮤테이션과 STK11 뮤테이션과 KRAS 뮤테이션에서 정반대의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패밀리의 카이네이즈에서 여러 카이네이즈들이 EGFT와 KRAS STK11에서 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EGFR과 STK11, KRAS 뮤테이션이 암세포에서 다른 포스포릴레이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카이네이즈 분석은 드라이버 뮤테이션의 기반 메커니즘을 설명하여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 유전자들의 변형이 단백체의 시스, 트랜스 또는 중재자로서 변형을 가하는데 이 모든 변이들의 글로벌 이펙트를 계산하기 위해 C3PO라는 Combined Polygenic Protein Abundance Prediction Algorithm for Oncology를 개발하였습니다.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특정 변이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비교해서 변이의 영향력을 구하고 각각의 영향을 합치는 형태를 구했는데 생각보다 변이로만의 영향으로는 단백질의 베리어빌리티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변이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단백체 자체를 분석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C3PO 스코어를 이용해서 개별 단백질은 아니더라도 패스웨이 단위에서의 단백질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C3PO 스코어를 캔서 홀마크 진수와 결합하였습니다. C3PO는 암종 사이의 베리어빌리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각 암종별로 홀마크 진 단위에서 얼마나 다양성이 있나 확인을 해보았을 때 LUAD처럼 베리어빌리티가 적은 암종도 있었고 UCC처럼 높은 암종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틴 어번던스를 바탕으로 바로 패스웨이 인리치먼트를 구하기 위해 SSGSE를 사용해 보았는데 여기 G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암종에서 베리어빌리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SSGSE를 통해 단백질만으로 분석한 결과를 유전체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베리어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백질 베리어빌리티는 DNA, RNA, 단백질 레벨에서의 변형이 모두 합쳐진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 외부나 미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변이 자체와는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종양 특성 연구에서 단백질 분석의 중요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먼저 서머리 부분에서는 CPTA 코호트를 이용해서 온코제닉 뮤테이션에 관한 분자적 메커니즘 제시를 하였고
온코제닉 베리어티의 영향을 그 단백질 상호작용, 트랜스 이펙트까지 분석하여 캔서 단백질을 잘 분석할 수 있었고, C3PO 알고리즘을 통해 단백질에 미치는 변이의 영향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한계로는 이 코호트의 한계가 있는데요. 여성 암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암이 포함되었는데 남성 암에 대해서는 많이 포함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교모 세포종에 대해서는 다른 암종과 좀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가 되었고, 그 NAT라고 아까 종양 근처 정상 조직 샘플의 경우 모든 암에서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점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카이네이즈를 치료 약 타깃으로 제시할 때는 근처 정상 세포와 관련하여 약간 그 조심스러운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적용할 요소들인데요. 저는 이 멀티오믹스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용할 요소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주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아까 그 NAT라고 종양 근처 정상 조직과 와일드 타입 튜머 그리고 뮤턴트 튜머를 비교한 분석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특정 암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프로틴 인터랙션과 그다음에 트랜스 패스웨이에 집중한 분석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M6A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RNA 시퀀싱에서 멈추는 단계이지만 이거를 프로테오믹스와 포스포릴레이션 단계까지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자유롭게 자유롭게 아무 질문이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혹시 이 논문은 왜 선택을 하셨나요? 그, 멀티오믹스 관련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그 판캔서 전체적인 분석을 다뤄서 읽어보면 좋을 논문으로 이제 받게 되었는데 혼자서 읽었을 때 약간 너무 어려워서 읽혀지질 않아서 이제 발표 준비하는 겸사겸사 읽어보기 위해서 골랐습니다. 이 논문에서 C3PO라는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해서 분석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알고리즘 개발을 했다는 게 되게, 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결과는 조금 애매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뭐였었는지랑, 그리고 기존에 잘 모르던 새로운 파인딩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알고리즘을 어, 그 질문이 이 알고리즘이 어떤 기존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였나요? 이 알고리즘을 왜 저자들이 아, 왜?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아, 그 결과가 생각보다 엄청 유니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결과가 있었던 건지. 여기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그 소마틱 뮤테이션을부터 약간 좀 더 범위를 넓혀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약간 뮤테이션 하나하나가 단백질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 계산을 하는 그런 스코어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되게 약간 그 전반적인 이 스코어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막 그렇게 논문 자체에서 엄청 전체에 걸쳐서 강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점점 넓혀갔다는데 이제 전체를 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캔서를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캔서끼리 그룹핑을 했을 때 정말 완벽하게 딱 네 개의 그룹으로 맞아 떨어지는 게 좀 신기한데,
이게 캔서 타입을 선정할 때 그룹핑이 잘 안 되면은 제외를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기준을 선정했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이 첫 번째 비교에서 그냥 모든 캔슬들이 다 하나의 그룹에는 속하게 된 게 저는 캔슬 종이 그렇게 다양하면은 뭔가 약간 아웃다이어 같은 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 여기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저도 이게 클러스터가 네 개로 구분이 되긴 했지만, 뭐랄까, 이 한 클러스터에 모든 암종이 포함되거나 이렇게 저는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딱딱 떨어지진 않아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특성이 있는 애들끼리 묶이긴 했지만, 그렇게 깔끔한 클러스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캔서 타입도 보시면 이게 다 다른 종류의 캔서 타입이 이렇게 섞여 있는 클러스터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 네. 그나마 약간 비슷한 네. 특성? 네. 조금 특정 변이가 나타나는 거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나뉜 것 같습니다. 네, 제 피규어를 약간 잘못 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인턴 분들도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근데 이 10페이지에서 이 밑에 있는 히트맵이 이 코트 스페시픽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한, 10페이지. 네. 여기서 이 밑에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코어트, 개별 코어트인 거죠? 맞나요? 얘네가, 그, 얘네에서 여기서 조금 특이적으로 나타난 코호트랑 유전자 페어인데, 여기 NF1 UCEC라고 하면은 이 UCEC 암종에서 NF1 그 돌연 변이가 이렇게 특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그 캔서 타입의 모든 진을 나타낸 건 아니고 특이적으로 나타난 것들만 조금 암종별로 나눠서 올라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되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하니까 뭔가 폴드 체인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유의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빨간색만 유의한 거고 나머지 파란색은 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 논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이게 되게 좀 헷갈리는 피규어 같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 봤을 때 NF1이 뭐 여기서는 시스 이펙트가 다운되고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다운이 아니라 그냥 유의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실제로 뭔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잘 했는지 그게 조금 이게 되게 약간 헷갈리는 거를 헷갈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이. 근데 이게 사인드 피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향에 네. 코릴레이션인가요? 코릴레이션 방향에 따라서 뭐 양적인 걸 음적인 거 하면 양쪽으로 유의한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논문에서도 봤을 때 그 앞쪽에 있는 애들은 다운 레귤레이션을 보였다고 다 표현을 해놨어서
네, 낮아진 것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연구에 적용할 부분 보여주셨을 때 그러면 지금 쓰시는 M6에 있는 RNA 데이터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중? 아니면 퍼블릭 데이터 중에 프로테움이나 다른 사용할 만한 데이터들도 있나요, 혹시? 저건 제가 정말 데이터의 현황을 살펴보지 않고 순수히 생각으로 적은 거여서 살펴보진 않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M6의 데이터는 단백질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딱 이제 RNA에 M6가 있나 없나만을 보여주는 거고 추가적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쓰는 데이터에 넣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지금 CP탁에도 알기론 따로 매립을 그 M6A 시퀀싱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서 진짜 그거를 따로 사거나 아니면은 M6A 연구 중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찾는다면. 네. 네, 감사합니다.